검찰개혁 법안 처리는 여야가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일단 돌파구를 찾게는 됐지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변수를 맞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과 내일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자,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검수완박 정국이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합의를 하면서 일단락 되는 것 같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뭐 그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네. 민주당이 180석을 앞세워가지고 4월달에 그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겠다 이렇게 공언했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예. 근데 과거에도 공수처법이라든가 검경수사권 조정, 임대차 3법 등도 이런 국민의 피해를 준 악법인데도 민주당이 다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소수당 원내대표로서 이 최악은 막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국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중재안 동의라는 그런 선택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당 내의 이런 우려와 걱정을 당 대표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는 거니까 최고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 과정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전국에 미치는 영향 이런 등등에 대해서 최고위에서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이게 원내 지도부가 지금 합의안에 서명을 했잖아요. 이거를 최고위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재검토를 해서 반대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최고위가 그 우총 결정 사항을 뒤집고 안 뒤집고 떠나서 네. 최고위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거니까 논의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예. 이게 보도에 따르면 합의안 만들 때 우리 원내대표님이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예. 의장께서 대부분 중재안에 대한 개요는 갖고 오셨고,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치열하게 서로 공방을 많이 벌였습니다. 예. 요 얘기도 있던데요. 다 불러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니, 다 불러줬다는 게 아니라 예. 문구를 개요를 갖고 왔는데 문장으로 할 때 그 의장의 그런 핵심 내용을 문장화할 때 예. 그 문장화하는데 제가 도움을 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근데 지금 한편으로는 민주당 쪽 얘기 같아요. 이거 가짜 합의 아니냐 시간 끌기 위해서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 저러니까. 아니 일단 여야 원내대표가 의총을 거쳐서 일단 합의 사항을 발표를 했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짜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우리는 민주당이 밀어붙이거나 강행처리를 하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지금 계속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이준석 대표 이 얘기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화 통화 뒤에 나왔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최근 지금 보니까 윤석열 당선자도 좀 이런 의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헌법수호 얘기도 나왔어요. 헌법수호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으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배현진 대변인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대변인이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예. 이준석 후보의 재논의 결정에 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중재안 합의안을 좀 보면 직접 수사 범위를 이제 6개에서 2개만 남겼어요. 부패하고 선거범죄만. 그것도 한시적으로. 예. 선거범죄가 삭제된 거 이거를 얘기가 많아요. 혹시 정치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논의 과정에서 네. 정치인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로 빼자 이런 논의는 전혀 없었고요. 네. 저는 처음에 6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패와 경제거든요. 부패 경제 2개요. 예. 예,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게 지금 검찰 특수부가
하는 사건의 대부분이 이 부패의 경제범죄입니다. 그렇죠. 특수부. 예. 그래서 저는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까지 모두 4개를 남기자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했고 아하. 또 민주당은 경제범죄 하나만 남겨두고 다 통과시키 다 빼야 된다. 아하. 그렇지 않은 원안 강행 통과밖에 없다라고 해서 제가 수가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공직자와 선거 부분까지 양보하게 된 것이지 무슨 정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 중재안에 의하더라도 검찰이나 공수처 충분히 수사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 감정상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좀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우리 원내대표님께서는 의석수가 좀 부족해서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만약 혹시나 최고위에서 좀 번복이 되거나 또 시간이 끌어지면 민주당에서 이거 원안대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저하고 협상 과정에서 누누이 자신들의 그런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원안대로 가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저한테 얘기를 했고요. 또 이게 지금 여야가 합의가 된 상황, 그것도 의원총회를 거쳐서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번복이 있다 그런다면은 민주당의 반발은 불을 보듯이 뻔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회 정치라는 거는 대화와 타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게 각자가 의도하는 대로 지금 최선의 결과를 얻지는 못했어요. 저희들은 다 막지 못한 것이고 민주당은 다 박탈하려고 검찰이 보안수사권까지 박살하려고 했는데 보안수사권 및 직접 수사권 일부를 결국 박탈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의 지지자들도 반발하지만은 또 민주당 지지자들도 엄청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합의한 만큼 합의사항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켜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안수사 요구권 부분 관련해서 그 부분이 또 가장 또 의미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이제 국민하고 실제 수사 현장 일시의 가장 큰 부분이 이런 보안수사권 부분인데 이미 3년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법 강행 통과로 인해서 일반 범죄의 99%에 해당하는 그 사건의 직접 수사권이 다 경찰에 넘어가 있습니다. 전체 사건의 99%는 지금 경찰이 1차 수사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검찰에 송치가 되면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통해 가지고 경찰이 부실 수사나 과잉 수사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거든요. 최근에 계곡 살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검찰이 이것을 경찰이 미진한 부분을 밝혀내 가지고 이제 진범을 확인하고 진명수배를 했어요. 이것도 검찰에게 보안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원안에는 그 보안 수사권이 폐지가 돼 있었어요. 폐지하는 걸로. 그러면은 실제 99% 넘는 대부분 범죄에 있어서 검찰이 이 수사에 관여할 군고장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은 경찰이 갖고 온 자료만 보고 기소 불기소 도장만 찍는 거수기에 불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보안 수사권 폐지라는 것이 결국 검찰에 의한 경찰 수사의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게 된 부분이 이 보안 수사권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원안에 폐지하게 되어 있는 걸 이걸 지금 살려놨거든요. 그게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금 99% 범죄에 대한 그런 검사의 보안 수사, 검사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안하고 제가 이 보안수권 폐지를 막아낸 걸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계획대로라면 이번 주 본회의가 열리고 합의안이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사개특위 구성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사개특위 등등. 그러니까 이제 그 합의안 대해서 이번 4월 28일이나 29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고요. 사개특위를 발족합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해서 거기에서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어디에 소속시킬 것이냐. 그다음에 그때 공수처는 남겨둘 것이냐, 중수청에 흡수를 시킬 것이냐. 그다음에 경찰청에도 반부패 수사대가 있거든요. 그 기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중수청에 포함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경찰 별도로 놔둘 것이냐. 그다음에
그 지금 수사지휘권이 폐지됐지 않습니까? 검사의. 예, 예. 이렇게 경찰이 권한이 강화됐을 때 수사지휘권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냐 말을 것이냐 음흠. 이런 문제가 합의상 5항에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개특위에서 다 논의를 해서 결국 국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이 뭐냐. 그다음에 수사기관 간에 이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작동시킬 것이냐를 지금부터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아 근데 만약 오늘 저기 최고위에서 혹시나 좀 잘못된 다른 결정이 나면 국회 일정도 다 바뀌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협상 당사자의 원내대표로서 최고위원들에게 설명을 잘 설득하실 해서 것이다. 설득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합의안 중에 역량 수준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다른 역량 수준에 이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이게 사실 좀 법적인 문구로 보기 좀 어렵잖아요. 물론 이게 선언적인 문구인데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검사가 갖고 있는 2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있지 않습니까? 약해 보안 수사권 말고 6대 범죄 중에서 2개가 남아 있잖아요. 2개가 남아 있는 게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고 이와 관련된 또 범죄거든요. 그래서 부패 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도 1년 6개월 후에 폐지하자는 걸 부축에 늦춰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반대를 했고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폐지하면은 지금 검찰만큼 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이 있는 수사기관이 없어요. 공수처도 1년 내내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다른 수사기관, 지금 뭐 경찰이든 공수처든 이런 수사기관들의 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올라갈 때까지는 검찰의 부패 범죄, 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뭐 법적인 것보다는 좀 선언적인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자, 검수완박은 요 정도 얘기를 하고요. 자, 청문회도 지금 원내대표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자료 미제출로 지금 청문회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고 발목 잡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하, 예. 민주당이 5년 집권 내내 우리 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거의 응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청문회에 임해서 그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이런 능력을 검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중재안에 동의한 것도 합의한 것도 좀 국회가 서로 상호 협치를 하자, 상생과 협력을 하자는 의미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했는데 이어서 그런 정신을 살려서 국무총리 청문회도 원만하게 운영을 시켜야 되는데 민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자료 100%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청문회를 파행으로 간다는 것은 이건 협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지난 청문회 때 자료 제출 부분 얘기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아니, 워낙 저쪽에 자료 제출을 안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자료를 많이 제출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김현장 얘기하고 특히 재산 그 얘기를 거의 제출 안 했던 것 같아요. 일부 자료를 제출 안 했다 해가지고 이걸 파행으로 이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협치 정신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좀 끝내 민주당, 정의당 불참하면 청문 일정이 조정이 됩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우리 당 그 인사청문회 특위위원장하고 간사하고 협의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불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관철해서 하겠다 말씀이시죠? 자, 끝으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사면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안을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또 김경수 지사, 정경심 교수, 이석기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야당 원내대표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또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사면 대통령 고유 권한 아니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입장이 있는데 원내대표 입장을 표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 빼더라도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제가 묻기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그런데 이게 같이 이렇게 묶고 난 거 보면은 같이 과연 이게
예, 적절한가? 저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개인적 입장에서는 또 국민 통합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또 예전에 물론 그러는데 예. 그 이제 열거돼 있는 분들이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비교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은 하더라도 나머지 분들은 모르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개인적 입장이니까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